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주나연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현재 현역 의원의 교체율이 31%라며 최종 교체율을 35%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향엽 전 비서관의 전략공천을 경선으로 바꿔봤자 소용없다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서 맞붙게 된 원희룡 전 장관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는데도 공천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13개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을 204억 원으로 대폭 늘려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협은행에서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현역 의원의 교체율이 지금까지 31%라고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교체율은 35%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현재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에 발표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있다며 최종 교체율을 35%가량으로 점쳤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현역 의원 114명 가운데 18명은 불출마하고 17명은 경선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이지만 생각보다 교체율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초선이 많이 날아갔는데 지역구 관리가 안 되면 신인에게도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쌍특검 표결 뒤 현역 의원 탈락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시스템대로 하다가 막판에 컷오프가 많아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권향엽 전 비서관을 전남에 전략공천했다 철회했죠. 이에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을 쥐어준 이상 민주당 공천은 무너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천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뒤늦게 경선으로 바꿔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가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매서운 여론에 얼마나 놀랐으면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한 곳에서 현역 남성 의원과 권향엽 후보에게 경선을 치르게 하겠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떳떳한 과정이라면 입장을 번복할 필요도 없을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또 권 후보는 김혜경 씨를 수행하러 다닌 적이 없다지만 지난 대선에서 수행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게 보도됐다면서 거짓 해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골프까지 친 직원을 몰랐다고 내빼 재판 중이라며 그 대표의 그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게 됐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갓당 근처로 확 바꿔버린 책임을 아직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천에선 GTX 노선도 휠까 걱정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을 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에 대해선 채용비리 혐의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스템이 걸러낸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후보에 대해서도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이 아니냐며 국민은 이제 둘에게 줄 서면 다 취업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권 의원은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가 사과와 대파 등 농산물의 납품 단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지원해서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가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농산물 13개 품목의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을 기존 15억 원에서 204억 원까지 늘려 판매가에 연동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물가가 축산물은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은 과일과 시설 채소 위주로 높다며 다음 달까지 고가인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일의 신선식품 지수가 41.2% 오르면서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상품의 신선도에 따라 상품 가치가 나뉘는 품목들의 물가지수를 뜻합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생산량이 30% 준 사과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1%, 사과 대체재로 소비가 늘어난 귤은 78.1% 껑충 뛰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의 관세를 더 내려 해외로부터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행에서 11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대출을 담당하던 직원이 약 4년 가까이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 회사 측의 손실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초 은행장이 청렴농협을 구현하자며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그 뒤로도 배임이 이어진 셈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고를 발견해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알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 같은 통신 판매 중개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이전에 비해 5배로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산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수부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절반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봄특별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의 국산 수산물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절반까지를 할인해줍니다. 행사는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농식품부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을 진행하는데요. 평소 가격의 최대 반값 정도로 한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0g당 1등급 등심을 6,580원,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2,480원 이하로 살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렸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 제주에는 비나 눈이 가끔 내렸고 늦은 오후부터는 충북과 남부 내륙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다시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충북과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경기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었고요.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았는데요. 금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